신세계그룹이 임원의 40%를 교체하는 큰 폭의 임원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이마트와 백화점 대표를 동시에 바꾸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명희 회장의 의지를 드러낸 걸까요? 윤선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이번 신세계 인사를 두고 그동안 베일에 뒷막에 있던 이명희 회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이명희 회장은 은둔의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의 유통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또 경영 역시 2020년쯤부터 자녀들을 전면에 내세워 왔습니다. 이마트는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이 또 백화점은 정유경 사장이 맡고 있고요. 특히 대외적으로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총수로 비춰지고 있는데 실적 부진이 깊어지자 이명희 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인적 쇄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삼성의 이 그룹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미래 전략실이 있었다면 신세계에도 전략실이 있는데요. 이 회장의 직속 조직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 전략실 출신이자 또 재무통들이 주요 계열사에 배치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명희 회장의 가신들이 결국엔 전면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재무 개선에 본격 나섰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 어떤 인물들인가요? 네, 우선 이마트 신임 대표에는 호텔 리조트 부문 대표인 한지양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그룹 전략실에서 상무 임원을 달았고 부사장까지 지내면서 그룹의 안살림을 챙겨온 재무통입니다. 앞으로 이마트와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또 편의점 이마트 24까지 오프라인 유통군 대표를 겸하게 됩니다. 백화점 부문인 주신세계 신임 대표에는 센트럴시티 대표인 박주형 대표가 왔습니다. 1985년에 신세계에 입사한 38년 신세계맨인데요. 이마트와 백화점의 재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을 지냈고 또 2016년부터 센트럴시티 대표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신세계 대표도 함께 맡습니다. 이외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키운 이석구 신세계 신성장 추진위 대표가 신세계 라이브 쇼핑 대표로 선임이 됐는데요. 내리막길인 이 홈쇼핑 시장 상황에 대응할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신세계 25개 계열사 가운데 약 40%인 9곳의 대표가 이번에 교체됐는데요. 승진 발탁이나 외부 영입보다는 재무 관리에 능한 검증된 인사를 내세운 이 이명희 회장의 안정과 관리 원칙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기자, 결국엔 보면은 그런데 오너일과는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사실상 총수 역할을 했던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경영 능력 이게 도마 위에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네, 이번 인사에서 관전 포인트였던 점이 정용진의 남자로 불리는 강희석 이마트 전 대표의 거취였는데요.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자리를 내준 대목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마트와 이 쓱닷컴 대표를 겸직해온 강희석 전 대표는 베이닝컴퍼니에 있던 2019년에 정 부회장에 직접 공을 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신임을 얻으면서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이번에 교체된 배역은 역시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이마트 상황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1년 사이 영업이익이 반토막입니다. 좀 살펴보면요. 2021년에 3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1,000억 원대로 절반 넘게 급감했고요. 올해 2분기에는 500억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쓱닷컴과 지마켓 역시 2분기에 각각 100억 원대 손실을 봤는데 특히 지마켓은 2021년에 무려 4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실적도 안 좋고 또 막대한 인수 비용이 이마트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명희 회장이 안정과 관리로 이 신세계를 유통 명가로 만들었다면 정 부회장은 달라진 유통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삐에로 쇼핑이라든지 제주 소주 이런 신사업들을 짧게는 2년, 길어야 5년 만에 철수를 하면서 실패를 했고요. 최근 2년 사이 통큰 투자를 거듭해 왔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면서 무리한 투자다 이런 지적도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마켓을 비롯해서 스타벅스 지분 취득에 5천억 원, 또 야구단 인수에 1,000억 원,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와이너리를 3개나 사들였습니다. 3천억 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마켓은 나름대로 일단 유통시장이 변화하는 이커머스 성장에 대응하려고 쐈을 텐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네, 유통업계에서 이 시장 순위를 가리켜서 그동안은 이마롯쿠라고 불러왔는데요. 이제는
쿠이마롯으로 바뀌었습니다. 쿠팡, 이마트, 롯데 순이라는 건데 올해 상반기 매출 규모에서 이마트는 쿠팡의 업계 1위를 내줬습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또 멤버십 회원에게 확실한 차별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나 롯데 같은 이 전통 유통 강자들도 배송을 강화하고 또 모바일 개편이라든지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속도가 쿠팡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신세계는 지난 6월에 계열사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를 야심차게 출범시켰는데요. 이미 쿠팡에 뺏긴 이 이커머스 주도권을 되찾아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 거시경제 환경이 소비 심리를 제약하고 있는 데다가 유통업계 경쟁 강도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서 이마트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인사로 전열을 재정비한 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소신인 안정과 관리라는 경영 키워드로 회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2000년대 신세계를 국내 1위 대형마트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이 철의 여인 이명희 회장의 결단이 20년 뒤인 지금 신의 한 수가 될지 주목됩니다.